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강좌가 제1강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강좌는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 지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40개를 만들어서 올려놨고, 개수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5분 내지 10분 정도의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2강좌는 이제 단계별로 시작을 하는데,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재개발 관련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제 첫 번째 절차인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부터 그 다음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단계를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강좌는 이제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그리고 조합의 자료 공개 및 열람 복사, 그리고 조합의 기관인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돼 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엄청 셉니다. 재건축 재개발 협력업체 선정 정말 엉망진창이다. 김종민 변호사가 저렇게 세게는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로 표현해서 정말 엉망진창이지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 있어요. 제가 23년 동안 이쪽 분야를 하면서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분들은 2018년 2월 9일 날 이 법을 전부 전면 개정하고 아울러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행법령상 협력업체 선정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실제 입찰 공고 나는 거, 배점표 나는 것을 눈앞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다 집어드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저 사람 조합 이사들 대의원들 진짜 나쁜 놈들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허용하고 있는 대의원들이나 그걸 허용하고 있는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쪽만 집착하지 말고,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니까 정말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법령상 협력업체 선정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도시 및 주관계 정비법과 시행령에 일반경령을 해라. 맞지 않습니까? 일반경령을 해라. 옛날에는 그냥 아는 사람 올려가지고, 아는 업체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리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로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금전 오가고, 그러다 보면 조합장들 맨날 교도소 담당이에 왔다 갔다 그러고, 이거 아니다. 좋다. 일반경령. 두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은 전자입찰해라. 전자입찰. 제대로 되나 보다. 이거는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에 그냥 서류 제출하는 것 뿐입니다. 똑같은 자료를 조합이나 추진이 바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놓고 잘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세 번째, 일반 경쟁과 전자입찰을 하고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지명 경쟁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정비사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포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좋은 말은 다 써져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공정하게 해라.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이익을 우선으로 해라. 맞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향응명 제공 금지해라.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합 임원을 하는데 향응명 제공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받는 조항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경쟁입찰의 종류가, 이제 일반 경쟁은 2인 이상이 입찰해야 되고, 지명 경쟁은 4인 이상 지명하고 3인 입찰 신청인데, 이거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명 경쟁 입찰은.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할 적에 총회에서 선정할 경우는 한두 개만 올리면 안 되니까 4인 이상을 선정해가지고 올리고, 3인만 들어왔을 경우는 다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짜고 치지 않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의 의결 대상에 대해서는 몇 개를 올려야 되는지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그냥 한 2개만 올려버립니다. 2개만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한 15개가 들어오든 10개가 들어오든 간에 이사회에서 다 잘라버리고 2개만 올리는 거예요. 그럼 대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시점에서 누굴 욕하죠? 둘 다 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사들이나 조합장 이사들이나 그리고 그걸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나 알면서도 같이 동조하는 대의원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계약 대상자 선정 방식은 첫 번째 최저가 방식,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금액을 낮게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적격 심사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입찰 가격과 실적, 재무 상태, 신인도 등 비가격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 세 번째, 제안서 평가 방식. 입찰 가격하고 사업참조 제안서를 비교해가지고 평가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할 경우는 배점표를 미리 작성해서 입찰 공고 시 공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점표예요. 좋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자, 배점 기준표를 입찰 공고 시에 공개하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왜 배점 기준표를 입찰 공고 시에 공개하도록 했을까요? 나중에 공개 안 하고 있다가 지네끼리 쑥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봐가지고 배점 기준을 뒤늦게 만들어버리면 특별하게 어느 특정 업체를 더 배점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한 것은 배점 기준표를 공개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배점 기준표를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보면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9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좀 2018년 2월 9일부터 쫙 지금까지 그 나라 단체 가면 다 있어요. 배점 기준표가. 그걸 다 보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가끔 있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동영상 만드는 지가 2020년 3월 달입니다. 그러면 거의 2년이 됐지 않습니까? 2년치를 다 만들어가지고 문제되는 걸 뽑으려고 했는데 딱 한 달치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한 달치 올라온 걸 쭉 보면 이런 동네가 다 있냐 싶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그리고 배점 기준표의 일반적인 작성 과정과 효과를 보면 배점 기준표는 정비업체나 조합장 이사들이 관여해서 최초 작성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이분들을 욕을 하는 것 죄송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분 같으면 욕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욕을 드리는 겁니다. 정비업체가 협력업체 선정에 이권을 개입하겠다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협력업체를 해줄 테니까 우리 돈이 모자라니까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돈 빌려 쓴 업체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비업체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협력업체로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정비업체 하고 있는 그 조합에서 협력업체 선정할 때 다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배점 기준표를 거기에 맞춥니다. 그리고 조합장이나 이사들도 로비를 받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요. 그리고 이 배점 기준표 만들 때 이사회를 하면 이사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왜냐? 지가 이래가지고 넣어주려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전혀 로비를 안 받고 공정하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경우에서 싸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원래 배점 기준표라는 것은 이래 해가지고 이런 경우의 배점 기준표 1안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2안 이런 경우에 3안 해가지고 대의원에 올려가지고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보면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 배점이든. 근데 지금은 대의원회에 배점표를 올려가지고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사들이 다 작성합니다. 그럼 대의원들은 올라오면 이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시점에서 누굴 얘기하죠? 대의원들 욕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헐렁하게 대의원에 대의원 할 바에야 왜 대의원 가 있느냐고. 예.
당신 때문에 협력업체 선정 잘못하고 협력업체 선정 잘못해가지고 조합원들 이익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의원을 하려면 대의원 하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조합장 임원들 공부방, 그 다음에 추진위원 대의원 공부방,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공부방 따로따로 두는 이유가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많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결정을 해야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원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대부분 작성등대로 또 의결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쭉 올리면 대의원에서 일부 반대 있더라도 조합장 지지하는 파, 이런 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언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한대로 또 대부분 결의가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아예 그러니까 이사회 니네들이 작성해라고 이사회에서 기준표를 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언론은 배점 기준표 공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이러겠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에 점수 순으로 대의원에 상정을 해요. 그리고 대의원이 올라가면 대의원의 회의 자료에는 그 업체들이 참여한 입찰 참여 제안서, 그 다음에 각종 실적,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에 가보면 A4 용지 한 장짜리가 떠 올라가요. 자, 이번에 정비업체 뽑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체 대의원에 올라온 것 중에 아니면 총회 올라올 거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대의원회에서 그냥 결정할 그 내용 같으면 이번에 대의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선정할 업체 뭐 한 3개 올립니다. 아니면 2개 올립니다. 딱 올려요. 그리고 이름, 그 다음에 뭐 써놓고 난 다음에 점수만 딸랑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들 대의원들이 다 압니까? 예? 그럼 어떤 점 A 업체 90점, B 업체 70점 올리면 누가 붙죠? 누가 붙죠? 90점짜리가 당연히 붙습니다. 이 90점과 70점은 조합장과 이사, 정비업체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든 입찰 그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나온 점수예요. 그럼 대의원들은 그 점수만 보고 그냥 찍는 겁니다. 대의원에 나오지도 않고 서명기를 찍는 사람은 더 심하죠. 더 심하죠. 점수만 보고 찍는 거예요. 자, 죽으라고 자료 내라라 그래서 다 냈더니만 다 필요 없고 A4 용지 한 장 덜렁 올려가지고 이번 업체에서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작돼 있는, 잘못돼 있는 배점 기준표 점수만 보고 대의원들은 표결하는 거예요. 표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총회에서 상정할 경우에도 배점 기준표에 총회 책자에 올립니다. 총회 책자에 올립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총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OS 의원이 사든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도 총회 책자 보면 아, 이 사람은 90점이고 이 사람은 70점이네? 그럼 90점짜리 찍어야지. 이러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가보면 시공자는 점수를 안 매기고 지금 대부분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상정업체 비교 점수표만 계좌되지 각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왔는지 과연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게끔 돼 있어요. 정말 모르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익히 그 업체들을 알고 있는 경우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그 다음 뭐 LG전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우리가 다 알고 우리 나름대로 브랜드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써본 다음에 판단할 수 있겠지만 25개에서 30개 되는 유형의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들은 전부 처음 넣는 업체지 않습니까? 시공사나 조금 업체를 듣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제가 법정에서 보든 아니면 소송에서 법제가 보든 아니 이 조합은 충분히 인원수도 많고 해가지고 정비업체가 내놓으라는 정비업체 많은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조그마한 협력 정비사업체를 왜 뽑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 회의하면 얘가 도대체 정비업체로서 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 그리고 각종 협력업체 선정된 것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업체가 뭐 하는 업체인지 전혀 모르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는 업체들하고는 전혀 다른 업체들만 선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배점 기준명을 보고 대의원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리 발생의 원인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배점 기준표를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작성하면 자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A 회사가 90점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80점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배점 기준 작성해서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 이사한테 접근해가지고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비를. 예. 여기서 난 깨끗하다.
배점 기준 작성할 때 전혀 관계 없다라고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분 나오십시오. 몇 명이나 되는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자, 잘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 때문에 잘하고 계신 분이 같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욕먹고. 그리고 로비를 받은 조합장은 로비 대가를 원하고, 이를 제공하는 대가는 배점 기준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리고 현재 정비사업 시장에서는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있지만, 협력업체들 저희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라는 데 거의 10년 넘게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임이나 회의라든지 보면 원래부터 작업을 하지 않은 조합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출했는데 배점 기준표는 자기가 높아.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선정된 경우는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2년 동안 다 보니까 미리 되어 있던 데가 하더라.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큰 법무법인도 이제 안 들어간다. 왜냐? 들러리만 쓰더라. 들러리만 쓰도록 되어 있고, 다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대의원도 그렇고 다 미리 내정되어 있던 걸 뽑더라는 거죠. 뽑더라는 거죠. 변호사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 협력업체는 더 심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공고되고 있는 배점 기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협력업체 거를 입수해가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몇 개 우리가 좀 흔히 접하고 있는 몇 개 업체에 대해서만 한번 실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입찰 자기평가서 배점 기준표인데, 자, 어떤 업체를 뽑는데 관리처분 계획인가 실적 건수가 3건을 기준으로 30점, 20점, 1중 나죠. 100점 만점에 30점이면 배점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느낌상으로는 이 업체가 관리처분 계획 실적 건수가 만약에 10건 같으면 10건이라 적었을 거예요. 자기가 3건밖에 안 되니까 3건밖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도 5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나눠가지고 15점이나 벌려놨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15점이면 엄청 큰 점수예요. 누가 100점표만 올라와가지고 뽑으라 그러는데 하나는 90점, 하나는 75점 이렇게 올라오는데 누가 75점에 찍겠습니까? 만약에 뭐 95점이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가 올라오고 만약에 그 75점이 A군 1위 업체가 올라왔다 그러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뭐야 이거 하면서 찍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되는 거죠. 확 벌렸다는 얘기는 뭔가 찝찝한 겁니다. 자본금도 5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업기여도인데 자, 조합 측에다가 사업 실적이 보유한 업체, 옛날부터 한두 건 한 사람 한 건이라도 있으면 20점, 없으면 5점, 15점 확 벌려놨어요. 그리고 지역업체에다가 어느 시에다가 본점을 두면 15점, 아니면 5점, 10점 벌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열받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 다음 끝도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고가 났는데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 수를 100점을 나눌 때 190명, 180명, 170명, 160명, 160명 미만 이렇게 나눴어요. 왜 190명을 했을까요? 예? 그리고 왜 10명 단위로 나눴을까요? 예. 그럼 160명 미만의 경우에 있는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 건수도 900건, 800건, 700건, 600건 해가지고 이렇게 또 확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160명, 150명짜리의 감정평가 업수가 500건 이하 있는데 굉장히 실력이 좋다. 공정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확 점수 나가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된 금액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는 별로 차이가 또 안 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죠.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수가 쪼밀쪼밀하게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감정평가업자인데 아까는 단위가 엄청 높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조 단위로 가고 이러더니만 여기는 70억 이상. 자,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앞에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사 수 190명, 그 다음에 정비사업 관련 900건,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이 뭐 200조, 160조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거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 자본금이 70억,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뭐 500억, 그 다음에 신용등급,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감정평가 실적이 9건 이상만 되면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 업체가 9건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기간을 둘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3,000세대 이상 최소 2건을 충족해라. 여러분 3,000세대 이상 재건축 재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전국에 3,0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규모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그 이하의 것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점수에서 확 떨어지는 거죠. 확 떨어지는 거죠. 눈 가지고 아웅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냐. 이건 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각각 지금 다른 겁니다. 다른 조합에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를 여기는 또 150인 이상, 그 다음에 자본금 50억 이상, 매출 500억 이상, 최근 2014년부터 5년 사이에 200건 이상을 감정평가를 완료를 해라. 와.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100%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재건축 감정평가를 5년 이내에 200건 이상을 한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감정평가 완료 금액은 아까 뭐 200조 막 이러다면 이건 또 50조 이상. 이건 뭐죠? 여기에 뭔가 줄을 대고 있는 업체가 이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드는 배점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들었는데 참 여기 보면 각각 머리들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 자본금 100억, 그 다음에 지사를 몇 개를 두고 있느냐. 12개소, 8개소, 4개소. 12개소 이상인 지사를 안 두면 어떻습니까? 지사가 없으면 또 땡 10점 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세금 감정평가 실적도 밑에 기준이 되고 있고, 사업권 내에 1회 이상 있으면 10점, 없으면 빵점이 돼버립니다. 빵점.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보시는데 한번 보시고, 참, 이것도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량도 적격심사인데, 국공유지 무상량도 적격심사에 있어가지고, 수행실적이 뭐 3건 정도 있어야 된다. 뭐 좋죠. 뭐 3건 나눈 것도 아마 그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무상량도 용역수행실적이 2,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무상량도라는 것은 국공유지를 매수하는 겁니다. 세대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세대수 이상 해가지고 10점 차이 이상 나도록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국공유지 무상량도가 정비업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10점, 없으면 빵점. 정비업체 등록 안 돼 있는 사람이 무상량도 이걸 하려고 했다가는 나가 떨어지라 이거죠. 나가 떨어지라. 그 다음에 부산에 있으면 10점. 그 다음에 직원수가 10인을 기준으로 또 20인까지 해가지고 20분부터 5점까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죠. 그 다음에 입찰 금액은 또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편차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
이제 법무사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법무사는 등기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겠지 하는데 법인계엄 연수가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무사 및 직원 수가 18인 이상. 참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딱 18인을 어떻게 18인이 나오지? 예. 예.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실적이 50건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또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조합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관적으로 뭐 순위를 나누겠다는 거죠. 자, 이게 공정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무사 제한서입니다. 자, 여기는 소속 법무사 수가 5인을 기준으로 했고, 조정법 시행 후 최근 5년 동안 4곳 이상, 계약 실적이 10곳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더 많이 했다가는 누군가 들어오려는 데가 이제 낯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안서 평가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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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사업장 이해도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 성실도 다 주관적인 전수가 30점이나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참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법인 설립 연수 15년, 그 다음에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다.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다.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 되려 그러면 법무법인 중에서도 상당히 좀 커야 되겠죠. 그죠? 예,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변호사가 재건축 재개발 건수를 모두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8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10점, 10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큰 경우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김현장, 그 다음에 태평양, 세종, 그 다음에 또 뭐 화우, 이런 큰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쉬울까요? 대표 변호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쉬울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쪽에 이 정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큰 거하고 겨냥하다 보니까 뭐 100명이, 어떤 데는 500명 이상, 300명 이상 이렇게 공고 나온 것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 밀어주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변호사, 법무법인이 20인 이상에 걸리는 거죠. 만약에 100인 이상을 잘라버리면 자기는 툭 떨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사업장 실적이 50개, 명도소송 30개, 단일사업장 뭐 2,000인 이상 사업장 명도소송. 네. 이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일괄 명도소송이 아니면 2,000명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2,000명 이상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경우를 충족하고 있지만 이거는 뭔가 밀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이 들리는 말로는 이거 어느 법무법인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법무법인이 딱 이게 들어맞거든요. 딱 들어맞습니다. 예. 이 정도로 심각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보면 이제 변호사를 선정을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변호사 이제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이건 뭐 전문자를 뽑겠다고 하니까 물론 일쪽 전문 분야에 그렇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는 거 좋아요. 특이하게 소송하는 변호사를 뽑으면서 집행관 출신 직원 채용을 15점을 주겠다. 15점을 주겠다. 그리고 법무사 또는 등기사무원을 보여주는 법무법인에서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행관 출신 직원을 왜 채용을 하며 그 다음에 법무사하고 등기사무원을 왜 채용을 해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조합계약 건수는 10건을 기준으로 해서 10.5점 1점. 이것도 20건 기준으로 해가지고 10.5점 1점. 그 다음에 이주관리 및 이주 촉진 계약을 했던 경우도 이것도 뭐 변호사가 명도소송, 매도소송 정도만하지 이주관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도 특정 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인 변호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1억이 절대 안 넘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 5억, 3억 이렇게 나눠가지고 점수를 확 나버립니다.
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은 별로 차이 안 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가격은 별로 차이 안 나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대표변호사 등록 연수, 그 다음에 정비사업 관련 집단 등기 수행 실적, 변호사 사무실 집단 등기 해야만 20점 주고 안 그러면 빵점이죠. 빵점. 예. 그 다음에 제안서 평가를 할 적에도 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어디에 소재하고 있으면 20점이나 주겠다. 거기 소재 안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너무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자, 매도 청구 100명 이상 점수, 건물명도 몇 명 이상 점수, 강제집행 몇 명 이상 점수, 실적도 몇 건 이상 점수, 뭐 전문가로 뽑겠다는 건 또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공동소송 관련 법인을 뽑으면서 변호사가 30명 이상이면 10점, 30명 이상인 큰 법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7년도 매출액 평가도 100억 딱 기준으로. 30명 이상 100억 법무법인 어딜까? 딱 저희들은 나옵니다. 답이 대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명도소송 완료 실적이 5곳 이상이면 15점. 그것도 5년 이내. 예. 지금까지 뭐 도시민 주관의 정비법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실질적으로 경험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최근 5년에 했던 거죠? 도시민 주관의 정비법이 200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했던 실적과 쌓아온 축적은 다 빼라 이거죠. 빼라. 예를 들면 어느 유명한 의사가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다 빼라. 그냥 최근에 했던 거 몇 건만 내면 된다. 이거는 무언가를 제대로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 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조합 대리 소송 실적이 뭐 100건, 이놈 조합은 뭔 소송이 이렇게 많아요? 예, 100건 이상일 경우는 조합 대리 소송 실적 전부 마찬가지네요. 예, 이렇게 뭐 100건 이상. 야,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약간 버벅대고 했지만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어떻게 고쳐야. 정말로 이쪽 협력업체에 있는 많은 약 30개 관련된 업종들은 정말로 고민에 빠져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볼 적에는 배정 기준표 양식을 어느 정도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 소재지 지역에 따른 배정 부여는 금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 경쟁이 아니에요. 그냥 20점 줘버리면 나머지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걸 준다는 얘기는 어느 특정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는 다른 데서 점수가 올라오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일을 봐줬다 해서 배정하는 항목도 금지되게 됩니다. 일반 경쟁이 왜 하는데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추진위원 조합 이미 예미 받던 사람한테 30점 주겠다, 20점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과 무관한 회사 규모, 매출 규모, 이거는 아닙니다. 자, 법무사가 등기하면 법무사 300명이 다 들러붙습니까? 예. 감정평가를 하면 100명이든 500명이든 감정평가 업무가 다 들러붙습니까? 예. 재판하면 대한민국 법원에 있는 재판관들이 다 들러붙습니까? 결국은 1명 내지 2명, 많아봤자 3명. 제가 보기엔 한두 명이 다 합니다. 어디든지. 모든 업종이 다 그래요. 예.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예. 김현장 뭐 500명, 600명 있다. 소송 하나 붙으면 500명, 600명이 달려듭니까? 한 사람 내지 2명이. 한 명이 밑에 있는 직원 변호사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100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또 있습니까? 그리고 정비사업하고 무관한 매출.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변호사 법무법인이 뭐 다른 부분 해가지고 규모가 한 뭐 수천억 된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수천억 되는 매출이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비기반시설 공사하는데 그 다음에 일반 시공사, 재건축 재개발 공사를 많이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본 매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건설회사 전체 매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다른 업종 것들 전부 다 매출이 무슨 여기에 상관이 있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점은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은 다른 거와 틀려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고 신속하게 일을 해야 되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문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문을 변호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도 해주고 정비업체도 해줘요. 그런데 조합장님이나 이사들이나 추전장님이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어려워서 같지는 않은데 변호사 말보다 다른 사람들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공해주는 각종 주변의 다른 협력업체들이 제공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야만 이걸 일을 해나가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소송 가서 한번 져버리면 1, 2년 그냥 헛송세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돼요.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 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느냐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평가고 그 다음에 가격이잖아요. 가격.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도 차이가 나도록 배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배점 기준표는 이사회고 대의원에서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대의원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업체에서는 2차에서 대의원에 상정할 업체 만약에 몇 개만 올리라고 받았으면 그때 배점 기준사에 올리지 그 다음엔 대의원들이 알아보고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대의원의 회의 자료에 배점표만 들러 올릴 것이 아니고 제출한 입찰 참여 제안 이런 걸 다 줘가지고 아, 이 업체가 일을 잘하겠구나. 이 업체가 하구나. 아, 이 사람이 진짜 잘해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물론 분량을 제한해가지고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론과 점수만 올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의원들 가가지고 손만 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네?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대의원에서 거수를 하지 말고 일단 직접 와가지고 서명기로서 인정해서만 안 되겠어요. 그리고 비밀투표로 다수결로 선정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서명기로서 그냥 회의록만 보고 쭉쭉 내는 것도 잘못됐어요. 실제 그래서 대의원에다가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회의비도 당연히 안 주겠지만 여러 가지로 서명기로서 인정 안 하려는 움직임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체를 최소한 한 5개 업체 정도는 대의원에 올려주고 가지고 대의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2개 올려가지고 가면 내가 선정할 수 있는 업체 나머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10개 올라왔는데 2개만 올리면 이사회가 결정하는 그게 왜 대의원회가 결정하는 겁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총회 선정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총회 상정하는 업체를 이사회 대의원에 상정하는 업체 올릴 때 배점 기준표를 사용하고 배점하고 총회에서도 대의원에서도 다 올려주 가지고 그 다음에 총회 상정업체한테 해가지고 다 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입찰 서류는 나라장터 사이트에만 제출하면 되지 조합에 직접 또 내라 그래요. 다 거기다 내고 그 다음에 조합에 직접 내라. 왜 직접 받죠? 왜 직접 받는 거예요? 왜? 예. 제출 받아가지고 미리 뜯어보고 어떻게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좀 해본 사람들은 일찍 안 냅니다. 일찍 안 내고 미리 그때쯤 돼가지고 시간이 임박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 그런 말 있잖아요. 가격 보면 가격 비차 보면 형광불빛이 다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격 관련 관련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가격 배점 차이를 얼마 안 둠으로 인해 가지고 고가로 낙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로비를 했다.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뭔가 비용도 지출하고 자기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택도 없는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8년 2월 9일 이렇게 일반 경쟁 이렇게 하도록 되기 직전에 한두 달 사이에 확 해가지고 업체를 엄청 많이 선정했어요. 왜 그렇게 선정합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어떻습니까? 2018년 2월 9일부터 공정하게 할 거라는 예상감을 두고 실시를 하는데 그 이전에 한두 달 사이에 그냥 다 선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의원회와 조합원들은 다 가가지고 표 찍어가지고 다 했어요. 지금 와서 경쟁 입찰되어 있는 업체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경우는 1.5배, 2배, 3배씩 차이 나는 경우 있을 겁니다. 예.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열을 받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했다간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꼭 이거를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이 됐든 조합원이 됐든 가만히 있지 말고 항의도 하고 이사 같은 경우에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려는 이사님도 있고 아니면 조합장이 제대로 하려는데 이사들이 이상하게 어디서 뭐 속된 말로 뭘 먹었는지 왜 자꾸 어느 업체만 밀라 그러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